왜냐하면 그 이름은 나의, 아니 우리 가족의 가장 깊은 비밀을 파헤치는 열쇠였으니까. 나는 스콧 준장, 아니 본명은 이준호였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이미 죽은 지 오래였다. 형, 이재민은 나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죄를 내 등에 지워버린 장본인이었다. 그날 밤 서울의 장군 사령부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잔인했다. 2025년 12월 한강이 얼어붙은 그날 나는 형의 집 앞에 서 있었다. 형은 나를 준호야라고 부르며 웃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항상 어둠이 스며 있었다. 우리는 같은 피를 이어받은 형제였다. 아버지는 군 고위 장성으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비밀은 우리를 영원히 망칠 뻔했다. 아버지는 10년 전 북한과의 첩보 작전에서 실수했다. 그는 기밀 문서를 유출시켰고 그로 인해 수십 명의 요원이 희생되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준호야, 내가 대신 가라. 내가 젊고 미래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말은 나를 군법회의에 끌어들였고 나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는 조작됐다. 형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그는 아버지의 오른팔이었고 나를 보호하기는커녕 그 비밀을 자신의 야망으로 삼았다. 나는 감옥에서 5년을 보냈다. 그곳에서 배운 것은 증오였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고 혈육조차 믿을 수 없다는 것. 우출소 후 나는 스콧이라는 가명을 쓰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하나였다. 복수. 형은 이제 장군이 됐다. 아버지의 자리를 계승하며 군부의 권력을 쥐었다. 그는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의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날 형의 집에 초대받았다. 오랜만이야. 동생 형의 미소는 완벽했다. 저녁 식사 중 그는 자신의 승진을 자랑했다. 장군님께서 나를 후계자로 지목하셨어. 이제 우리 가족의 명예가 회복될 거야. 나는 웃었다. 명예. 그건 아버지의 피로 물든 환상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형은 나를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이게 내 몫이야. 그는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형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형은 아버지의 유출을 도운 장본인이었다. 그는 돈을 받고 북한 측과 거래했다. 그리고 그 죄를 나에게 떠넘겼다. 나는 그날 밤 형을 쳐다보며 물었다. 형, 왜 나였어? 형은 웃었다. 내가 약하니까. 내가 가족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어.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형을 때리지 않았다. 대신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서두르게 아니었다. 한국의 권력 구조는 복잡했다. 군부, 정치, 재벌. 형은 그 모든 그물망 속에 있었다. 나는 스콧으로서 미국 CIA의 가짜 신분을 만들었다. 그것으로 형의 약점을 파헤쳤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다. 나는 형의 비서, 김수연을 만났다. 그녀는 형의 연인이었고 그의 비밀을 공유했다. 재민 씨는 당신을 미워해요. 당신 때문에 가족이 망쳤다고. 수연의 말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녀는 약점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다. 나는 그녀를 협박했다. 내 아버지를 구하고 싶으면 형의 일정을 알려. 수연은 울었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 순간 나는 형처럼 변했다. 배신의 맛을 알게 됐다. 형의 일정은 예측 가능했다. 그는 매주 장군 사령부에서 회의를 했다. 그곳에서 국가안보계획을 논의했다. 나는 수연을 통해 그 회의록을 훔쳤다. 안에는 형의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 그는 최근 중국 측과 무기 거래를 했다. 불법이었다.
그 증거로 나는 형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폭로하는 건 재미없었다. 나는 형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할 거였다. 스스로 무너지게. 서울의 밤거리는 항상 소란스럽다. 나는 홍대 클럽에서 형의 부하를 만났다. 박철민, 형의 충성스러운 부관. 그는 술에 취해 나에게 털어놨다. 재민 장군님은 미쳤어. 북한과 다시 거래하려 해. 그 말은 충격이었다. 형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려 했다. 나는 철민을 설득했다. 나와 함께하자. 형을 막자 철민은 망설였다. 하지만 돈과 안전을 약속하자. 그는 내 편이 됐다. 이제 계획은 구체화됐다. 나는 형을 사령부 회의로 유인할 거였다. 그곳에서 모든 걸 폭로할 거였다. 하지만 형은 영리했다. 그는 나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어느 날 형의 전화가 왔다. 준호야, 내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돌던데. 조심해. 한국은 내가 버틸 곳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웃었다. 형, 곧 만나자. 그날이 왔다. 사령부의 회의실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장군님, 여러 고위 장성들이 모여 있었다. 형은 자신만만하게 보고서를 읽었다. 이번 작전은 성공적입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스콧 준장, 나는 영어로 말했다.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어떻게 여기? 장군님의 눈이 커졌다. 스콧 준장님, 그 호명은 회의실을 얼어붙이게 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네, 장군님. 이재민 소령의 동생입니다. 아니, 배신자죠. 형은 벌떡 일어났다. 이 미친 새끼.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나를 막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재민의 거래 기록, 아버지의 진실.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다. 장군님은 USB를 받아들었다. 이게 무슨, 형은 나를 노려봤다. 내가. 어떻게 이걸, 나는 속삭였다. 형, 내가 가르쳐줬어. 배신은 가족에게서 시작하니까 그 순간 나는 승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회의 후 나는 장군님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장군님, 최영호는 아버지의 옛 동지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스콧 준장, 아니 이준호 중위. 내가 살아있었단 사실에 놀랐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형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최 장군은 한숨을 쉬었다. 재민의 짓이다. 그놈은 야망이 너무 커. 내 아버지의 실수도 그놈이 부추겼어. 최 장군의 말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형은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다. 그는 주모자였다. 아버지는 형의 말을 듣고 문서를 유출했다. 형은 돈을 받고 아버지를 이용했다. 증거는 나는 물었다. 최 장군은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다. 여기 있다. 하지만 공개하면 군부 전체가 흔들려. 나는 그 파일을 훔쳐봤다. 안에는 형의 이메일, 은행 거래 내역이 있었다. 형은 10년 동안 수억을 챙겼다. 나는 최 장군에게 제안했다. 저를 도와주세요. 형을 끌어내리게. 그는 망설였다. 내가 왜? 복수냐? 나는 솔직히 말했다. 네, 하지만 정의도요. 형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일 거예요. 최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 재민은 뱀처럼 교활해. 그날 밤 나는 수연을 만났다. 그녀는 떨고 있었다. 준호 씨, 재민 씨가 화났어요. 당신을 죽이겠다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연 씨, 나랑 도망갈래? 내 아버지도 구할게. 그녀는 울었다. 하지만
사랑했어요, 사랑. 그건 형의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형의 비밀을 보여줬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게 진짜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너도 이용했어. 내 아버지의 스캔들을 이용해서. 수연은 내 편이 됐다. 그녀는 형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그 안에는 더 많은 비밀이 있었다. 형은 정치인들과 결탁해 있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군부 쿠데타를 계획 중이었다. 미쳤어. 나는 중얼거렸다. 형은 권력을 위해 국가를 팔려 했다. 나는 철민에게 연락했다. 준비됐나? 그는 대답했다. 네, 하지만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세요? 나는 웃었다. 후회는 형의 목이야. 다음 날, 나는 형의 사무실에 침입했다. 그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CIA 가짜 신분이 도움이 됐다. 안에는 쿠데타 계획서가 있었다. 작전 이름, 그림자. 아이러니했다. 형은 나를 그림자로 만들었지만 이제 내가 그의 그림자가 됐다. 나는 그 파일을 복사했다. 하지만 형이 돌아왔다. 준호, 그의 목소리가 문밖에서 들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고 형이 들어왔다. 그의 눈이 컴퓨터를 봤다. 누가? 나는 어둠 속에서 나왔다. 나야. 형은 총을 꺼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죽일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총으로. 그건 형답지 않아. 형은 항상 머리로 싸우잖아. 이 형은 총을 겨누며 말했다. 내가 뭘 아는 척이야? 너는 패배자야. 나는 USB를 흔들었다. 이 안에 내 미래가 끝나 있어. 쿠데타. 웃기지 마.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총을 내려놓고 웃었다. 좋아, 동생. 거래하자. 내가 이걸 없애면 내가 내 죄를 풀어줄게. 다시 군대에 복귀시켜. 나는 충격받았다. 형은 여전히 나를 조종하려 했다. 형, 너무 늦었어. 나는 문을 나서며 말했다. 곧 모든 게 공개될 거야. 형은 쫓아왔다. 복도에서 우리는 맞붙었다. 그의 주먹이 내 뺨을 스쳤다. 배신자 새끼, 그는 소리쳤다. 나는 반격했다. 형이 먼저 배신했어. 우리는 바닥에 쓰러졌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다. 형은 일어나며 말했다. 이놈은 스파이야. 잡아. 하지만 최 장군의 부하가 나타났다. 장군님의 명령입니다. 재민소령, 체포하세요. 형은 경악했다. 최 장군. 그 노인네가. 나는 피를 닦으며 일어났다. 형, 게임 오버야. 하지만 형의 눈빛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속삭였다. 이게 끝이 아니야, 준호. 내가 가진 비밀도 있어. 그의 말은 나를 멈추게 했다. 무슨 비밀? 나는 형을 쳐다봤지만 그는 끌려갔다. 그날 밤 나는 최 장군에게 보고했다. 쿠데타 계획을 막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하지만 재민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 나는 동의했다. 형은 교도소에서도 음모를 꾸밀 터였다. 나는 수연과 함께 숨어들었다. 그녀는 이제 내 연인이 됐다. 준호 씨, 무서워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안심시켰다. 이제 안전해. 하지만 형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가진 비밀도 있어. 무슨 뜻일까? 나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봤다. 안에는 한 문장이 있었다. 준호는 내 아들이 아니다. 충격이었다. 형은 그걸 알고 있었다. 나는 입양하였다. 아버지의 실수는 나와 무관했다. 형은 그 비밀을 이용해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복수는 더 깊어졌다. 나는 형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족의 진실을 밝힐 거였다.
하지만 그 진실은 나 자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다. 서울의 새벽은 여전히 차가웠다. 입양이라는 사실은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거울을 보며 물었다. 나는 누구지? 아버지의 피가 아닌. 그럼 왜 형은 나를 가족으로 여겼을까? 아니, 그는 나를 도구로 봤다. 형의 비밀은 더 컸다. 나는 철민을 통해 형의 교도소 생활을 조사했다. 형은 이미 변호사를 동원해 무죄를 주장했다. 그 USB는 조작됐어. 그의 주장은 먹혔다. 군부는 스캔들을 덮으려 했다. 나는 수연에게 말했다. 형을 직접 만나야 해. 그녀는 반대했다. 위험해요. 하지만 나는 고집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형을 만났다. 유리창 너머 형은 여전히 미소 지었다. 왔나, 동생. 내 비밀을 알았겠군. 나는 이를 갈았다. 입양. 왜 이제야 말해? 형은 웃었다. 말했으면 내가 무너졌을 텐데. 너는 항상 약했어. 아버지는 너를 사랑했지만 나는 아니야. 그 말은 칼날 같았다. 형은 계속했다. 쿠데타. 그건 시작이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내가 막을 수 없어. 나는 주먹을 쥐었다. 증거는 공개될 거야. 이 형은 속삭였다. 공개해봐. 그러면 내 입양 비밀이 터져. 가족의 명예가 끝나오. 그는 나를 협박했다. 나는 일어났다. 형, 후회할 거야. 면회 후, 나는 최 장군에게 갔다. 형이 협박해요. 최 장군은 한숨 쉬었다. 그놈은 항상 그래? 하지만 우리는 증인을 확보했어. 내 어머니가 살아있어. 어머니? 그녀는 10년 전 자살했다고 들었다. 아니, 그녀는 숨었어. 내 입양을 아는 유일한 사람, 최 장군은 어머니의 위치를 알려줬다. 부산의 작은 마을. 나는 부산으로 갔다. 바다 바람이 차가웠다. 어머니의 집은 낡은 한옥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울었다. 준호야, 나는 무릎 꿇었다. 엄마, 왜? 그녀는 이야기를 꺼냈다. 너는 내 진짜 아들이야. 하지만 아버지의 첩으로 태어났어. 재미는 그걸 알았고 이용했어. 어머니의 말은 충격이었다. 형은 어머니의 비밀도 썼다. 그녀는 아버지의 첩이었고 나는 그 증거였다. 어머니는 증언할 준비가 됐다. 재민을 막아야 해.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형의 부하들이 우리를 쫓았다. 차 안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나는 핸들을 꺾으며 도망쳤다. 엄마, 안전해. 어머니는 기도했다. 결국 우리는 최 장군의 은신처에 도착했다. 이제 계획은 바뀌었다. 나는 형의 쿠데타를 폭로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과거를 드러낼 거였다. 미디어에 유출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장군 쿠데타 음모 헤드라인이었다. 형은 부인했다. 가짜 뉴스야. 하지만 증언이 쏟아졌다. 철민, 수연, 어머니. 형은 TV에서 나를 비난했다. 내 동생은 정신병자야. 입양아 출신의 복수광. 그 말은 국민을 분열시켰다. 일부는 나를 영웅으로, 일부는 광인으로 봤다. 소셜미디어는 논쟁으로 들끓었다. 가족 배신 vs 국가 반역. 나는 그 논쟁을 즐겼다. 형이 원한 대로 모두가 치어 PH 됐다. 하지만 형은 반격했다. 그는 어머니를 납치했다. 내가 포기하면 풀어줄게. 그의 메시지였다. 나는 홀로 갔다. 폐공장, 서울 외곽. 형은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서 있었다. 준호, 끝내자. 그의 총이 어머니의 머리에 닿아 있었다. 나는 무기를 들지 않았다. 형, 그만해. 우리는 형제야. 형은 웃었다. 형제. 너는 잡종이야. 그는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총알은 빗나갔다.
최 장군의 스나이퍼가 형의 팔을 쐈다. 형은 쓰러졌다. 이 개자식들, 어머니는 무사했다. 나는 형에게 다가갔다. 형, 왜 이렇게 됐어? 그는 피를 흘리며 말했다. 권력. 그게 전부야. 그의 눈은 공허했다. 형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쿠데타는 실패했다. 하지만 나는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어머니의 눈물, 수연의 공포. 복수는 나도 망가뜨렸다. 미디어는 나를 복수의 그림자라고 불렀다. 나는 사라지기로 했다. 스콧으로서, 미국으로. 미국행 비행기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멀어졌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묶여 있었다. 형의 재판이 시작됐다. TV 뉴스에서 그의 얼굴을 봤다. 나는 무죄다. 동생의 모함이야. 국민은 여전히 나뉘었다. 일부 시위대는 재민 무죄를 외쳤고 다른 쪽은 배신자 처벌을 외쳤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후회했다. 복수가 이렇게 많은 상처를 줄 줄 알았더라면? 수연의 전화가 왔다. 준호 씨, 어머니가 아파요. 당신이 필요해요. 나는 돌아왔다. 병원에서 어머니는 약해져 있었다. 준호야, 재민을 용서해. 그녀의 말은 나를 흔들었다. 용서. 그건 불가능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엄마, 형은 괴물이야. 재판날,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법정은 텅 비지 않았다. 형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동생, 내가 날 죽일 거지? 판사는 물었다. 이준호 씨, 당신의 증언을. 나는 서류를 펼쳤다. 재민은 아버지의 유출을 주도했습니다. 입양 비밀을 이용해 저를 희생양으로. 법정은 웅성거렸다. 형의 변호사는 반박했다. 증거는 조작됐습니다. 이준호는 CIA 스파이예요. 그 말은 충격이었다. 형은 내 가짜 신분을 파헤쳤다. 법정은 혼란에 빠졌다. 스파이. 국가 반역, 기자들은 사진을 찍었다. 나는 당황했다. 그건 가짜예요. 하지만 증거가 나왔다. 내 미국 여권, 스코데 기록. 형은 속으로 웃었다. 그는 반격했다. 재판은 연기됐다. 나는 도망쳤다. 최 장군이 나를 숨겨줬다. 재민의 마지막 카드야. 내가 진짜 스파이라면 모든 게 끝나오. 나는 울었다. 저는 아니에요. 형이 조작한 거예요. 최 장군은 파일을 보여줬다. 여기 증거가 있어? 하지만 위험해. 이 파일 안에는 형의 해킹 기록이 있었다. 그는 내 신분을 위조했다. 나는 결심했다. 형의 변호사를 매수했다. 돈으로. 그는 형의 비밀을 불었다. 재민은 재벌과 손잡았어요. 쿠데타 자금은 그쪽에서. 그 정보로 나는 반격했다. 익명으로 미디어에 유출. 장군 재벌 쿠데타 연대, 스캔들이 터졌다. 재벌 회장은 체포됐고 형의 지지 기반이 무너졌다. 하지만 형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다. 준호, 내 어머니를 죽인 건 나야? 자살이 아니었어. 그 편지는 나를 미치게 했다. 어머니의 자살은 형의 짓.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야. 재민이 강요했어. 눈물이 흘렀다. 왜? 형의 재판이 재개됐다. 이번엔 나는 준비됐다. 형은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증언 중 형이 소리쳤다. 거짓말. 내가 미워서 그런 거야. 법정은 치어 PH로 나뉘었다. 변호인 vs 검사, 국민은 온라인에서 싸웠다. 형제의 vs 정의 은하는 그 논쟁 속에서 고통스러웠다. 누구도 완전히 옳지 않았다. 형은 괴물이었지만 나도 배신의 일부가 됐다.
판결은 유죄였다. 형은 종신형. 하지만 그는 미소 지었다. 준호, 이게 끝이 아니야. 내 안에 나와 같은 피가 흘러 그의 말은 나를 괴롭혔다. 나는 형을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부탁으로 면회를 갔다. 형, 안녕에 그는 웃었다. 너도 곧 올 거야. 복수는 끝이 없어. 그 말은 예언처럼 들렸다. 나는 서울을 떠났다. 하지만 그림자는 따라왔다. 1년 후, 나는 미국에서 살았다. 스콧으로서 평범한 삶,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형의 미소, 어머니의 눈물. 수연은 나를 기다렸다. 준호 씨, 돌아와요. 그녀의 편지였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갔다.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형의 소식이 들려왔다. 재민, 탈옥했다. 충격이었다. 형은 재벌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그는 나를 쫓았다. 이번엔 내 차례야. 그의 메시지. 서울 거리는 사냥터가 됐다. 나는 최 장군에게 도움을 청했다. 숨겨줄게. 하지만 형은 빨랐다. 그는 수연을 납치했다. 내가 오면 풀어줄게. 장소는 한강 다리 아래. 밤, 비가 왔다. 나는 갔다. 형은 수연의 목에 칼을 대고 서 있었다. 준호, 끝내자. 모두 함께 죽자. 그의 눈은 미쳤다. 형, 왜 그래? 우리는 형제야. 이 형은 웃었다. 형제.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권력이 다였는데. 수연이 울었다. 재민 씨, 그만해요. 나는 총을 들었다. 최 장군의 부하가 준 거였다. 형, 내려놔. 이 형은 다가왔다. 쏘라고. 내가 용기 있나? 그의 발걸음이 느렸다. 나는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이 형의 어깨를 스쳤다. 그는 쓰러졌다. 수연이 달려왔다. 경찰이 도착했다. 형은 다시 잡혔다. 하지만 이번엔 그의 마지막 비밀이 터졌다. 그는 나를 입양한 게 아니었다. 아버지가 나를 데려온 이유는 형의 쌍둥이였다. DNA 테스트 결과 우리는 쌍둥이 형제. 형은 그걸 알았고 나를 경쟁자로 봤다. 너는 항상 나를 위협했어. 그의 고백. 트위스트였다. 나는 형의 거울상. 복수는 자기 자신을 향한 칼이었다. 국민은 충격받았다. 쌍둥이 배신. 누가 진짜 악당.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갔다. 그녀는 웃었다. 이제 용서해. 준호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감옥에서 자살했다. 편지, 미안, 동생. 우리는 같았어. 나는 울었다. 복수는 승리였지만 비극이었다. 수연과 나는 결혼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남았다. 서울의 겨울, 나는 한강을 걸었다. 이게 끝인가? 아니, 복수는 영원했다. 내 안에.